돈든탑이 무너진다. 18세 소년이 10년 넘게 버텨낸 밀양투쟁. 탈핵있다 시즌2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활동가 남어진. 밀양은 아픈 관절. 밀양 10년 행사를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라고 내세운 것은 건설을 재개한 핵발전소든 수명을 연장하려는 핵발전소든 신규이든 핵발전소는 전부 틀어막겠다는 야심찬 결기였다. 송전탑을 증설하지 못하면 삼척 블루파워 1, 2호기 석탄 화력 발전소도 못 돌리고 울산 울주군에 짓겠다는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물 건너간다. 탈송전탑 운동이 윤석열 정권의 핵폭주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10년 전 밀양 철탑 예정지 운막 하나를 지키는 것이 신규 핵발전소를 막는 길이라고 했던 산속 농성장 밀양 주민들도 그리 말했었다.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에서 밀양 투쟁을 담은 영상도 보고 나에게 밀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엽서 쓰기를 했어요. 서로 각자가 맞이하는 밀양 10주년의 의미를 나누자는 취지였죠. 800장의 엽서가 밀양 대책위 사무실에 있는데 내용이 엄청나요. 제가 꼽은 베스트 엽서는 밀양은 나에게 아픈 관절이다 였어요. 송전탑이 뼈마디처럼 생겼잖아요. 밀양 할매 할배들의 상한 마음과 아픈 몸을 상징하는 것 같아 웃기면서도 왠지 슬펐죠. AI, 반도체 등 전력 가소비 산업이 기승을 부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송전탑을 피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탈송전탑 운동은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호남 지역은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전기를 도시로 보낼 송전탑을 건설 중이고 수백 개의 송전탑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만든 전기를 쓰지 말자는 각성제 역할을 한 밀양투쟁은 에너지 생산은 소비지와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했고 지자체별로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형 발전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논의를 진전시킨다. 남어진 씨가 탈송전탑 운동이 기후정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기에 끌려 들어온 밀양. 18살이었던 남어진 씨를 밀양으로 이끈 것은 전기였다. 밀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군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밀양 투쟁에 대해 간간히 듣고 있었는데 전기라는 말에 꽂혔어요. 저도 전기를 쓰잖아요. 밀양에서 전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어요. 2013년 10월 밀양 너른마당에서 행사가 있다길래 무작정 밀양 가는 버스를 탔어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와서 밀양까지 오는데 고생 좀 했어요. 전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밀양에 오면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꺼림직했던 18세 소녀는 핸드폰 없이 밀양에 도착했고 누군가 바드리 마을 101번 농성장으로 가라고 했다. 산비탈에 있었던 바드리 마을에 도착한 소녀는 한전용역과 경찰이 막고 있는 길을 트면서 101번 농성장에 올랐다. 물도 먹거리도 사람이 짊어지고 오르내려야 해서 자연스럽게 적은 것에 만족하는 소욕지족의 생활이 몸에 익을 즈음 2013년 12월 2일 상동명 고정리에서 돼지를 키우던 71세 유한숙 씨가
살아서는 내가 저것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을 시도했고 4일 만인 12월 6일 숨을 거뒀다. 밀양 대책위 사람들은 이치우 씨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가 나타나자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밀양 대책위와 고 유한숙 씨 장례 대책위원회가 밀양시 남문동 영남로 맞은편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분향소는 차리자마자 경찰에 의해 뜯겨나갔고 천막 기둥을 잡고 안간힘을 쓰던 나머진 씨는 기둥 사이에 머리가 끼이면서 실신의 병원으로 실려갔다.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2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다시 병원을 나와 분향소로 갔어요. 그때부터 60여일 동안 유한숙 어르신 영정을 들고 길바닥이나 다름없는 분향소를 지켰어요. 사람이 죽는 것도 처음 봤는데 죽음마저 사수해야 하는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과 이슬, 한기를 가리기 위해 비닐이라도 칠라치면 경찰과 한바탕 밀고 당겨야 했고 박스로 허름한 벽을 치고 하루하루 분향소를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었다. 죽음을 둘러싼 한전과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하며 18세의 나머진 씨는 학교를 자퇴하고 밀양 대책위 활동가가 되었다.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과 분향소 사수투쟁은 제가 경험한 12년 밀양투쟁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비극적 장면이에요. 학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죠. 돈 든 탑이 무너진다. 밀양 10년 행사에서 밀양 할매가 1,500명의 사람들을 보고 감격했는지 우리는 졌지만 사람을 남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상시에도 우리는 늙어서 죽겠지만 너희들은 송전탑을 꼭 뽑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송전탑이 마을에 존재하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삶을 망가뜨리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밀양 할매들의 언어는 통찰을 담았고 표현은 직관적이다. 나머진 씨는 밀양 10년은 여전히 정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명제를 내세웠고 우리가 밀양이다는 구호를 되살려 10년 전 희망버스 감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감성은 건드리되 밀양의 기억을 추억에만 그치지 않게 하자는 전략이었다. 일부러 밀양 할매의 어록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온라인 기록관을 둘러보니 왠지 아쉽다. 2021년 온라인 밀양 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 기록관을 만들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밀양 10년을 마치고 오랜만에 기록관에 들어가 보니 밀양 할매들의 입말이 살아 떠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든 탑이 무너진다. 이런 말들은 구호로 외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온라인 기록관은 밀양 청도가 왜 싸워야 했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한 공간이다. 수많은 사진과 자료 중 밀양 청도 송전탑 반대투쟁 엑기스만 모은 76.5 장면은 1장 이 산이 진짜 좋아해, 2장 갈 산이 없다, 3장 밥은 먹고 가라, 4장 버티는 거죠.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은 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76장의 사진과 글을 배치했다. 목에 쇠사슬을 걸고 된장국에 밥 먹는 밀양 할매들과 송전탑이 곧 박힐 산을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경찰과 한전의 거침없는 공권력에 맞선 주민과 연대자의 단단한 뒷모습, 연대의 비밀병기였던 비빔밥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2014년 6월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여느 농촌 마을 일상과 풍경이 다르지 않았던 밀양은 이제 76만 5천 볼트 송전탑이 빽빽이 박힌 살풍경으로 남았다. 단호하고 다정한 연대. 밀양 주민들은 연대자들하고 같이 먹었던 밥, 나누었던 이야기의 힘으로 지금껏 버텨왔다라고 말한다. 밀양 투쟁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아픈 사람들끼리 기대니 덜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폭력의 기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쇠사슬만 있지 않았다. 누룽지, 고구마, 라면도 있고 너나 없이 둘러앉아 먹은 밥상도 있었다. 고생스러웠던 산속 움막에서 구워 먹었던 고등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도, 까만 밤 산길을 헤치고 달려온 연대자들이 내민 바나나가 그토록 달콤한지 산 아래로 내려오고 나서야 알았다. 밀양 투쟁을 일군 동력은 연대였다. 여전히 밀양 대책위 활동가로 살아가는 남어진 씨에게 연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때론 처절하고 때론 지루할 수 있는 하루를 지켜내야 하는 산속 농성장 싸움을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산속 움막 같은 현장은 없지만 사람을 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태도가 연대를 잇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행정대 집행 이후에도 꾸준히 밀양을 찾는 연대자들이나 처음 밀양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밀양 주민들의 한결같고 꾸준한 태도는 산속 농성장이나 산 아래 마을에서나 다를 바 없었어요. 밀양 산속 농성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이라면, 하룻밤 움막에서 불편한 잠을 자본 사람이라면 밀양 할매들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자기 일처럼 먹을 것 양손에 들고 공권력을 밀치며 산속 움막을 찾아오는 연대자들을 맞아본 밀양 주민이라면 그들이 내민 따뜻한 손을 잊을 수 없다. 경찰, 한전 용역과 싸울 때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단호했고, 연대자들과 산속 움막에서 일상을 나눌 때면 세상 다정한 할매 할배로 돌아와요. 밀양 투쟁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단호하고 다정한 연대의 힘이었어요. 돋보이는 탈핵. 이번 9월 7일 기후행동은 탈핵 대우가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탈핵이 기후정의다 라는 구호 아래 3만 명의 탈핵 깃발 대우가 신나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영광, 월성, 고리, 울진 등을 돌면서 탈핵 기후행진을 벌이는 거예요. 어때요? 탈핵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남어진 씨는 체감온도 50도에 육박하는 밀양 목공소에서 혹독한 8월의 여름을 나고 있다. 피할 길 없는 더위와 맞서며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외치면서도 탈송전탑 탈핵 연대 요청에는 두말 없이 현장으로 향한다. 50만 볼트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는 홍천 주민은 홍천 다음에 또 강원도에 송전탑이 들어설까봐 싸운다 라고 말해요. 탈송전탑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싸울 때 지금의 싸움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싸우는 거죠. 밀양 주민들은 제2의 송전탑 반대를 외치고 강원도에서는 제3의 송전탑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쳐요. 탈송전탑 투쟁은 다음과 미래를 잇는 투쟁이에요.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향후 후손 7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아메리카 선주민 이로커이족의 7세대 원칙처럼
남어진 씨와 탈송전탑 현장에 선 사람들은 다음 세대와 제2, 제3의 피해 지역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밀양 10년 행사에 온 초등학생이 남긴 엽서에는 밀양은 나에게 큰 산입니다. 나는 밀양을 위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라고 썼다. 고등학생이었던 남어진 씨가 버텨낸 밀양투쟁은 이렇게 세대를 잇는다.